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는 최근 앞으로 세계 5개 정도의 나라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강연이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다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봅시다. 국토전략텔레비전을 구독해주세요.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는 최근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한 강연이 논란이 되어 동영상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는 AI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5개 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5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그는 AI 시대는 거대한 이른바 돈의 전쟁, 즉 돈의 노름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돈이 투자된다는 것이죠. 이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뿐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인도의 최상위 인재들은 미국에 몰려 들어오고 있어 미래가 긍정적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만은 훌륭한 반도체 생산 국가이지만 소프트웨어가 다소 형편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 나라들은 더 부자 나라가 될 것이고 인도와 일본과 함께 협력할 나라로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인도, 일본, 한국 4나라가 거론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고 거대한 패권 다툼이 AI를 바탕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그는 유럽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유럽은 온갖 규제로 인해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AI로 인해 부유한 나라들은 더 부유해질 것이고 가난한 나라들은 더 가난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의 발언 중에는 미국의 워라밸 문화, 재택근무, 조기 퇴근 문화로 인해 AI 산업에서 밀리는 빅테크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하자 미국 내에서 논란이 일어나면서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황입니다. 그만큼 그의 연설은 매우 파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AI 산업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흥망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며 미래 산업 선도국의 경우에는 더 부유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쿠팡, 배민 같은 국제 대기업의 탄생과 네이버, 카카오, 라인 같은 아시아에서 굵직한 IT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카라쿠베라고 불리는 IT 4차 산업혁명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 역시 탄탄한 상황이죠. 하지만 대만의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은 훌륭하지만 한국과 같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부실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결론적으로 에릭 슈미트 회장은 앞으로의 시대는 IT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들이 세계를 제패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인도, 한국, 일본 같은 5개 나라들이 살아남아 세계를 제패할 것으로 분석되는 이유입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지식산업 경쟁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며 큰 싸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그의 논란이 된 발언 중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하에 반도체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 미국이 중국보다 약 10년 정도 기술적으로 진보한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바통을 이어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자본 지원이 필요하며 정치권에서 미국의 AI 산업 기업들에게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상하원의원이 주요 고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이 중국을 10년 우위로 따라잡은 부분에 대해 중국이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그는 미국과 함께 할 수 있는 나라들을 언급했으며 가장 흥미로운 미국의 동맹은 인도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의 엘리트들이 미국에 잘 남아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그런 면에서 인도는 중요한 나라, 즉 빅 스윙 스테이트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그는 중국은 이미 기회를 잃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며 중국 사람들이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정권, 현재의 시진핑 정권을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도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한국과 일본은 분명히 우리 진영, 즉 미국의 진영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대만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드웨어는 팬타스틱한 나라이지만 소프트웨어가 형편없어 작동이 어려운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한국, 일본, 대만을 언급한 후에는
다른 나라들은 좋은 선택지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반면 유럽은 형편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과 유럽은 브뤼셀, 즉 EU 때문에 엉망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10년여간 미국과 EU는 법 때문에 싸웠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EU의 법을 개정하기 위해 에릭 슈미트 회장과 함께 싸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크롱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 프랑스에게는 기회가 열려 있고 반면 독일은 힘들 것이며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규모가 작다고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위기의 중국 그리고 대만. 에릭 슈미트 회장의 비디오가 비공개 처리된 배경 중에는 아마 중국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는 중국은 이미 시기를 놓쳤으며 중국 사람들이 아무리 원하고 분노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정권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약 10여 년 이상 미국으로부터 기술 격차가 생겼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현재 정치 체제를 꼬집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마 전체주의적인 중국의 현재 체제에 대해 불투명한 중국의 미래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 미중 간의 지식 경쟁이 매우 심화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중국의 미래가 정치 체제 때문에 격차가 벌어졌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 일본, 인도와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충격적이게도 그의 말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AI 개발과 제4차 산업혁명 진입을 위한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지만 현재 중국은 반도체 기술 개발에 격차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칭화 유니그룹 같은 국책 반도체 그룹을 만들려 했으나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대만의 TSMC 같은 반도체 기술 기업은 세계적으로 우길승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삼성, SK로부터 반도체 수급을 받으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반도체, 특히 D램 사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주로 삼성과 SK 같은 한국 반도체 기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는 한국과 비슷한 반도체 개발 공장이 부재한 상황으로 앞으로 AI 개발 등의 기술 격차가 더 늘어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대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여 반도체 인력들이나 공장들을 중국의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서방에서는 대만이 만약 침공당하게 될 경우 대만의 반도체 공장들을 해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릭 슈미트 전 회장의 발언 중에는 대만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의견도 포함되었습니다. 하드웨어는 훌륭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다소 부실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만의 위기. 차기 야당 대선 후보의 제2기 행정부 내각에 임명할 것으로 거론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트위터 CEO의 발언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대만 관련 발언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대만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습니다. 1978년 미국과 대만이 단교했으나 대만 관계법으로 대만과 안보적인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2018년에는 대만 여행법이 제정됐고 2018년 8월에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대만 총통 차이잉원이 나사를 방문했습니다. 대만 동맹보호법, 대만 보증법을 연달아 통과시키면서 대만에 대한 동맹 수준의 관계를 만들어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과거 대만에 대한 발언이 다시금 웹상에서 조명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대만을 홍콩처럼 특별구역으로 만들어 대만에 대한 통제권을 중국에 넘기자는 취지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고 2023년도 말에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식의 발언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중국의 대만 통합 움직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나 언론에서는 자극적인 보도를 내보내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또한 대만 내에서는 머스크의 발언에 다소 경계감을 갖고 그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가 진짜 차기 미국 행정부의 실권자로 오르게 되면 과연 미국 내에서 대만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점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2018년과 2020년 대만 지원법,
대만 여행법에 서명을 하면서 대만에 대한 지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티베트 지원법, 티베트 상호 여행법에도 서명했으며 심지어는 위구르 인권법에 서명하면서 티베트, 대만, 위구르와 관련된 모든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트럼프는 대만에 대해 다소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사업을 다 가져가 버렸으며 대만은 미국의 안보 비용을 내라는 취지의 발언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반도체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기업에 지급하는 반도체법 보조금에 대해 비판하면서 대만은 미국에서 9,500마일 떨어져 있지만 중국에서 68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말하며 대만은 보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대만이 미국에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How stupid are we? 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대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대만에서 큰 반발을 일으킨 상황입니다. 만약 미국의 차기 지도부가 대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면 대만의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에릭 슈미트 회장은 한반도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심지어 북한까지 방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에릭 슈미트 전 구글 회장은 2013년에 북한을 방문했고 이 방문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북한의 IT 인프라와 인터넷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북측 지방의 경제 발전을 위해 인터넷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을 약간은 황당하면서도 희한한 나라로 언급했으며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 중 하나이며 정보력 부족이 그들의 경제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경제를 재건하는 가장 빠른 길은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북한 지역이 경제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를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IT 산업을 통해 세계적인 빈곤국에서 최고 선진국으로 단숨에 일어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는 90년대까지 한국보다 못 살던 서유럽의 최빈곤 국가였습니다. 수시로 영국에 두들겨 맞을 정도로 최빈곤 국가였죠. 하지만 아일랜드는 영어를 사용하는 장점을 바탕으로 IT 기업, 특히 구글 같은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낮은 법인세 등으로 빠른 속도로 세계적 IT 기업들을 유치해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으며 현재 아일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일랜드는 1990년대 14,000달러였던 국민소득이 현재는 10만 6천 달러로 약 10배 이상 뛰어올라 노르웨이와 함께 1위,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 지역이 민주주의 체제로 서구 사회에 개방되고 아시아에서 높은 법인세와 각종 규제로 신음하는 국제 IT 기업들을 유치해낸다면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런 IT 기업들은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많은 화교 자본, 즉 중국계들이 암약하고 있어 정보기술의 상당수가 중국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야외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여름철에는 덥고 습한 날씨를 보이는데 북한 지역은 겨울철에 동아시아의 다른 지방보다 선선한 기후 조건을 보이는 지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원산에서부터 신포시, 함흥에 이르는 동부 연안 지역의 경우에는 서유럽 수준에 해당하는 부분적 서한 해양성 기후를 띠는 뽀송뽀송한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지난 도널드 트럼프는 북한엔 아름다운 해변이 있다고 언급했었는데 바로 이 지역에 해당됩니다. 북한 지역이 비핵화를 동반한 민주주의 체제로 서구 사회에 개방되면 어쩌면 한반도는 엄청난 강점을 지닌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만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 구독자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럼 북토전략TV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